안녕하세요.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의 노니쌤입니다. 오늘은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고학년의 엄마표 영어를 시작해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학년을 먼저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학년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6학년을 뜻합니다. 덜어는 4학년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5, 6학년만 해당이 되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로니쌤의 홈메이드 엄마표 영어.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사전에 이야기 드릴 게 조금 많죠? 학년과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아이가 시작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의 실력인가, 그리고 아이 또한도 배울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달콤하고 듣고 싶은 말보다는 쓰더라도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시기이죠. 우리 아이가 너무 이르진 않은지 혹은 너무 늦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배움에는 때가 없다. 너무 늦은 때도 없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저 또한 배움에 너무 늦은 시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정 시기에 맞춰서 일정 수준을 만들어야 하는 공교육의 틀 안에서는 너무 늦은 때가 존재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학년 엄마표 영어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경험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리스트나 견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기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엄마도 아니고 책이나 커리큘럼도 아니고 아이, 그리고 아이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순 있어도 마시게 할 순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깊이 공감을 하는 바이고, 아이가 스스로 물을 마시고자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반부에 아이가 갖춰야 하는 시작점 혹은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이 부분은 엄마표 영어에만 해당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신규 학생들을 상담할 때 놓았던 어느 기준점이거든요. 왜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에도 일정 키가 있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키, 최소한의 키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건 제 기준에서 안전선으로 정해뒀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는 2점대의 책,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에는 3점대의 책이었어요. 물론 늘 그래왔듯이 예외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예외적인 상황들을 배제해두고 안전한 길, 즉 안전함만 놓고 봤을 때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왜 기준을 정해놨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공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받고 또 평등하게 그 안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중학생들의 영어 교과서 수준, 그리고 내신 시험의 수준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는 AR 지수로 3점대에서 4점대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도 중학생이 되기 전에 갖춰야 하는 정도의 AR 지수가 3점대, 최소 3점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에 2점대라고 했을 때 물론 빨리 가면 3점대를 도달할 수는 있지만 엄마표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놓고 조금은 더 안전하게 준비한다고 했을 때 6학년의 3점대가 조금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늘 예외는 존재해 왔었고요. 헌데 어느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는 안전 투구형인지 혹은 약간의 도전형인지 엄마의 성향이나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학년, 즉 5, 6학년에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려고 하고 아이 또한도 2점대에서 3점대 책을 읽을 수 있고, 즉 독립읽기가 가능한 상태,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아이가 의지까지 있다라고 하면 why not?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하등에 없는 거겠죠. 근데 늘 이렇게 쉬운 경우의 수만 존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든 이유는 나이를 불문하고 엄마표 영어를 할 때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나중에 혼란을 덜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은 왜 엄마표 영어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옆집 친구가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죠? 그런 이유라면 저는 엄마표 영어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죠? 제가 체크리스트를 이제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이 체크리스트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엄마표 영어에 입문하시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총 12개의 항목을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그 중에 8개 이상 충족되신 분들은 바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8개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더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채워나간다의 의미가 어떠한 거냐면, 예를 들면 5번 항목에 보면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이의 성향과 기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향이나 기질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고 아이의 성향과 기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뒤에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엄마표 영어 시작하기도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준비할 것도 참 많고 쉽지 않은 건 맞아요. 헌데 이 체크리스트 외에도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안전추구형 그리고 도전형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안전추구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이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따르는 위험성들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갖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에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위험성이라 함은 바로 속도인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교육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그 틀 안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해진 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나는 공교육 영어는 완전히 배제시키겠다. 나는 내신도 중요하지 않고 수능 점수 또한도 중요하지 않다. 나의 길을 가겠다 하면 사실 엄마표 영어에서 따르는 위험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맞춰야 할 건 결국에는 언어로서의 영어를 잘 배우고 있는가이기 때문인데요. 저라는 사람, 그리고 저라는 선생은 이 공교육이라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라는 것을 배제해놓고 생각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헌데 또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어머님의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충분히 배제해놓고 도전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험성이라고 하면 엄마의 경험 혹은 선생님으로서의 경험인데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엄마표 영어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은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엄마가 뛰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속도를 충분히 조절해 줄 수 있고 그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얼만큼 빠르게 뛰고 혹은 못 뛰고가 정해지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아이들과 이 원서 읽기 수업을 오랜 동안 하면서 느낀 게 있다면 어떤 아이에게 어느 시기에 어떠한 책을 읽히느냐는 아이가 가는 방향 그리고 속도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졸업시켰던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은 약 3년 만에 졸업을 한 거였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에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에 해리포터까지 다 완주를 하고 졸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건너뛰고 혹은 뭔가를 더 추가하고 이런 과정들이 맞춤으로 있지 않았다면 이 아이 또한도 3년 안에 졸업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의 가진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서 그 속도에 맞게끔 수업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영어 실력을 떠나서 경험과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과 노력과 경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표 영어에 따르는 위험성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바로 사춘기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었지만 엄마보다 중요한 건 아이, 그리고 아이의 의지라고 했었죠. 헌데 이 사춘기는 여러 양상으로 오지만 때로는 무기력함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하기 싫은 때가 올 텐데요. 그 때가 오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왜 이것도 안 하고 왜 놀기만 하지?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도 힘들지만 만약에 선생님의 입장까지 더해지면 당연히 더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연스레 트러블, 즉 다툼과 갈등이 많아지게 되고 아이도 싫어지고 엄마도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결국에는 엄마표 영어의 끝, 종착지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누구도 사춘기를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언제 내 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5학년 이전에도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아이의 성장 속도와 나이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들을 다 겪어보진 않았어요. 그쵸? 예를 들면 한 분야의 전문이라고 해서 그 질병을 모두 몸소 경험해보고 전문의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기 때문에 많은 경우의 수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 원서읽기라는 분야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을 판단하고 또 그 판단한 상황에 맞춰서 처방을 하기도 하고 그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처방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위험성을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언제나 처방만큼 중요한 건 위험성에 대한 고려이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이라면 고학년을 시작하는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영상들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엄마표 영어를 하는 분들을 굉장히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헌데 오늘의 영상은 맹목적인 응원보다는 조금은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평소보다는 그리 달콤하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표 영어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만든 영상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니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